자, 합시다. 문장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장 표현은 우리가 4월 말 5월 초에 끝내고 마지막은 파이널 대신에 뭐 3년간 기출 문제 푼다고 했죠, 분명히. 자, 그러면 문장 표현은 어렵지 않죠? 문장 표현은 크게 뭐가 있다? 높임법에는 무슨 법과?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높임법은 뭐가 있죠? 그렇죠.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주체 높임법.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은 선어말어미 의시 동그라미. 주격조사 깨서, 즉 이가 대신에 뭘로 고치면 되는 거죠? 깨서로 하고 전미사 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특수한 용어 뭐가 있죠? 계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 용어로 주체를 높이는 겁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할아버지가 집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는 나보다 높아요, 낮아요? 할아버지는 집에 있다 그랬으니까 서술어가 있다죠. 근데 할아버지는 나보다 높으니까 있으시다가 되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 가가 아니라 주체를 높여야 되니까 뭘로 고치면 됩니까? 깨서로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집에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만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있으시다를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직접 높임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계시다. 간접 높임은 있으시다. 근데 간접 높임이라는 것은 서술의 주체인 사람의 신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것을 높이는 걸 간접 높임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접과 간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부터 굉장히 많이 봤던 예문이 있죠. 누구? 교장 선생님의 무엇이? 그렇죠. 후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있으시겠습니다. 뭐가 맞는 거죠? 있으시겠습니다가 맞는 거죠. 왜? 교장 선생님이 나보다 높은 건 맞지만 여기다가 말하는 후나 말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과 관련된 다른 것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계시다와 있으시다가 헷갈려요. 그러면은 이 예문을 해도 되죠. 할머니 귀가 밝으시다죠.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죠? 의시다가 오는 거죠. 있으시다. 개의시다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시다. 뭐를 높이는 겁니까? 귀. 그러니까 간접 높임은 있으시다. 직접 높임은 계시다. 그래서 철수야, 할아버지 집에 있으시니 계시니? 계시니. 계셔야 될 주체가 할아버지죠. 부르긴 철수를 불렀지만 그러니까 직접 높이는 건 계시다. 간접 높이는 건 뭐가 된다? 있으시다. 또 하나 보세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재미있는 게 뭐도 되고요. 높임의 표현도 되고 뭐도 된다? 낮춤 표현도 됩니다.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나에게 붙이면 낮춤이 되는 거고 할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시니까 이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높임과 낮춤 둘 다 쓰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특수한 어휘를 이용한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 높임 중에는 말과 말씀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상대 높임 먼저 보시면 여러분 상대 높임은 뭐를 통해서? 종결 어미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상대 높임은 크게 무슨 체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격식체는 일정한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 쓰이는 거고 비격식체는요 친한 사이에서 격식을 갖추지 않을 때 사용하는 높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내가 이해를 안 된다라면 비격식체 뭐밖에 없다? 해체와 해요체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된다? 격식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 볼까요? 국어의 높임법 가운데 가장 발달되어 있다.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밑줄 칠까요? 종결 표현으로 실현 밑줄. 종결 표현으로 실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일상적인 자리에서 어른을 만났을 때는 격식체를 쓰는 게 맞는 겁니까? 비격식체를 쓰는 게 맞는 겁니까? 격식체를 쓰는 게 원칙은 맞는 겁니다. 친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른이니까 가장 높임의 격식체는 뭡니까? 하십시오체. 다른 말로 말하면 합쇼체라고 되는 거죠. 비읍이 들어가는 것. 그걸 쓰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 한번 보실까요? 웃 어른에게 말을 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해야 한다. 선생님 제가 했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쓰죠. 선생님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요체를 좀 많이 쓰죠. 왜냐하면 해요체는 무슨 체니까 비격식체가 되는 거죠.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해요체를 쓰지만 웃 어른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뭘 쓰는 게 맞다? 가장 높임의 표현이 하십시오체를 고쳐서 선생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손님 도장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말이니까 해요체보다는 손님 도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하십시오체로 고쳐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인쇄물이 밑줄 칠까요? 인쇄물이나 구호에는 헤라체 밑줄 치시고요. 인쇄물이나 구호에는 헤라체를 쓴다. 즉 어미에 아라 어라 대신에 으라를 써야 된다.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가 나왔죠. 빈민구제 대책을 빨리 세워라가 아니라 세우랍니다. 멀체를 써야 되니까요. 으라체를 써야 되니까 우라가 되는 겁니다. 워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볼 때 세워라 세워라 하지 세우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말은 할 수 있지만 뭐에는 표기를 할 때는 뭐를 한다? 구호를 인쇄물이나 구호에는 세우라가 맞다.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됐죠? 세 번째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은 서술의 뭐를 높이는 거죠? 객체를 주체가 아니죠. 객체를 높이는 거죠. 철수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 거죠. 주체가 누구죠? 아니죠. 철수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으니까 주체는 철수죠. 그러니까 높일 필요가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객체가 되는 거죠. 객체와 관련된 걸 높여야 되면 할아버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시고 간다. 그래서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들이다 뵙다 엽주다 모시다 매주 지시고요. 특수 어휘로 나타낸다. 주다 대신에 뭐? 들이다. 보다 대신에 배다. 물어보다 대신에 여쭙다. 됐죠? 이런 식으로 부사격 조사 깨 동그라미 치고 깨로 실현된다. 서술어가 간 거죠.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주체죠. 누구를 데리고 간 거죠? 누구를? 아버지죠. 아버지는 나보다 높죠. 그러니까 데리고 대신에 뭘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모시고. 그렇죠.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가 되는 거죠. 객체를 높여야 되니까 고쳐야 되는 겁니다. 또 나는 선생님께 과외를 드렸다.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나죠.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원래는 주다가 되는 거죠. 좋죠.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좋죠. 근데 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얘에게 대신에 뭘 쓰고요? 깨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주다를 높여야 되죠. 뭘로? 들이다로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자, 네 번째 언어 예절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들 언어 예절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은데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만 알고 다 했다 하면 안 돼요. 한번 봅시다. 압존법. 압존법은 언제 씁니까, 여러분들? 가족관계와 학교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고요.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교장 선생님이 높아요? 교감이 높아요? 교장이 높은데 듣는 청자가 교장이죠. 그럼 교감 선생님을 뭐 해야 돼요? 눌러야 되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가 아니라 교감 선생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럼 보세요. 사장님, 김대리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고 둘 다 높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학교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만 직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장 갔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갔을 때 부장님이 왔어요. 부장님,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과장보다 낮으면 에휴, 구공반 하셨구나. 이러면 돼요. 압존법을 안 써도 되는데. 고가 점수 안 나오겠죠? 됐죠? 근데 여러분 상관없잖아요. 어? 군대는 단학까지 압존법의 개념으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압존법의 개념을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는 뭐 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학가를 쓰죠.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학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이 어미를 단학가로 끝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했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태양의 후예인가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보면은 용어가 그랬습니다. 아닌데 말입니다. 다 하죠. 했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다루 끊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굉장히 애매하게 꼬이죠. 제가 말입니다. 먹었는데 말입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쓰면 따당해요. 자, 그럼 보세요. 듣는 이가 주체보다 높은 경우에는 높임을 하지 않는다. 및 주체가요. 가족과 학교에선 사용하고 직장에서는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다.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뭐합니까?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 즉 허용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가시면 한번 봅시다. 윗사람에게는 뭐 어떤 말을 쓰지 않는다? 수고하다라는 말을 하면 예의에 벗어난다.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안 됩니다. 선생님 제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자네 오늘 수고했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고란 말은 오로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다. 두 번째, 윗사람에게 평안을 쓸 수가 없다. 그간 평안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모르니까 못 쓰잖아요. 사실은. 이런 말을 안 써봤으니까. 세 번째, 어른에게 야단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예문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 아버지에게 야단 맞아서 정말 많이 쓰죠. 근데 아버지는 나보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야단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어. 또는 꾸중을 들었어. 이런 식으로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국가는 절대적 대상이므로 낮추는 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국가는 내가 문화적 차이가 있고 또는 뭐 경제적 차이가 있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가 대 국가로 보면은 다 대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낮출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낮출 때는 저희라고 쓰는 거죠. 우리를 낮춰서 저희라고 쓰는데 나라는 그러면 저희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무슨 나라? 우리나라. 내 나라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1인 국가도 아니고 그쵸? 김정은 정도는 되겠네. 내 나라. 김정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니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하고 동급돼요. 오래 못 삽니다. 내가 보기엔 저기 북한의 똥돼지 있잖아요. 작은 돼지. 저는 요즘에 보면서 뉴스 보면서 그 말을 하거든요. 미친 작은 돼지, 미친 큰 돼지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큰 돼지는 저기 미국에 있죠. 미친 작은 돼지는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미친 작은 돼지하고 미친 큰 돼지가 싸우니까 당연히 미친 큰 돼지가 이기지. 힘으로. 맞아요.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세배를 드릴 때 명령투의 말은 예법에 어긋난다. 정말 많이 틀립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세배할 때 뭐 하면 안 돼요? 미리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듣고요? 어른에게 이야기를 듣고 덕담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부터 합니까? 새해 복, 돈, 이렇게부터 시작하죠. 새해 복, 돈, 이렇게.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근데 이렇게 절만하고 가만히 있으면 뻘쭘하니까 어른들도 뻘쭘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아이고,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돈 주면서 덕담을 하죠, 항상. 한국 사람 되게 바쁘다는 느낌입니다. 표시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하면서 돈은 가면서 말은 시작하죠, 이미. 그래서 꼬마 같은 경우는 말하려고 하면 돈 받고 튀어버립니다. 그쵸? 어른들 다 하면 네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예의에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명령도 앉으십시오. 어디서 명령질이야? 어떻게 합니까? 세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송년 인사에서 과거형 표현은 삼가인다. 끝났으니까 보살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과거형은 쓰면 안 되고요. 7번째 이름 앞에 직함을 넣어 말하는 것은 높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직함을 이름 뒤에 높이면 높이는 것이 된다. 총무과장 홍길동입니다. 본인 소개할 때는 뭐부터 옵니까? 총무과장이 먼저 오고 홍길동이고요. 남을 소개할 때는 총무과 홍길동 과장입니다. 이렇게. 8번째 직장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시를 넣어 존대한다. 즉 다시 말하면 압존법이 없다는 얘기죠. 나보다 높으면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높여서 사용합니다. 김대일이는 거래처에 가시었나요? 시를 넣는 겁니다. 9번째 잔치집에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를 쓴다. 이건 알죠. 그 다음에 조문가서는 뭘 쓰면 안 됩니까? 조문가서는 뭘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조문가서 아이고 오래 살다가 뭐 했으니까 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호사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죽었는데 잘 죽었네요. 죽은 사람은 슬픈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이 얘기 되잖아요. 호사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호사는 언제 쓰는 거예요? 다 조문을 하고 끝나서 상에 앉아서 사람들끼리 뭔데 저분은 호사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상주 앞에서 쓰는 말은 아니에요. 호사란 말은. 됐죠? 자, 과도한 높임법이나 명령은 예의에 맞지 않다. 많이 쓰는 거죠. 환자분 이쪽으로 누우실게요. 싫어요? 이러면 되죠. 병원에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환자분 이쪽으로 누우실게요. 바지 벗으실게요. 바지가 나보다 높아? 막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바늘이 안 나옵니다. 엉덩이에서. 잘못 꽂혔네요.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가 나보다 높은 겁니다. 이분이 나오셨어요. 커피가. 나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나왔겠죠. 원하시는 사이즈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손님은 왕이다라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높여버리는 거예요. 됐죠? 11번째 아버지 함자를 물으시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김가이신 하거나 김시성을 가신 김자 또는 김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김을 쓰시는 김, 동자, 먼자 이렇게 이름에만 자자를 붙이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알죠? 어른이 성과 본을 물으면 김의 김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청중 앞에서 남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개하는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왜? 청자가 불특정 다수고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은 송중기 씨를 모시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의시를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피동과 사동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피동과 사동에서는 뭘 보여야 되는 거죠? 피동사동 전미사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 히, 리, 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히, 리, 기가 겹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문맥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지 또는 시키고 있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동 전미사에는 뭐가 나오는 거죠? 우구추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구추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사동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뭐도 있죠? 피동 표현 중에는 저런 전미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죠? 통사적 피동이라는 것도 있죠. 피동의 통사적 피동은 뭐가 있죠? 개하다, 어지다. 여기는 개되다. 됐죠? 아유, 바뀌었네. 하다, 먹게 하다, 시키는 거고 먹게 되다, 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피동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피동에는 시험의 가능성이 높고 종종 나오는 거 뭐가 있죠? 이중피동. 또 하나는 뭐가 있죠? 탈행동적 피동. 사동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이중사동이라기보다는 사동에는 뭘로 쓰이고 있다? 직접사동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사동으로 나눠서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눈다.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셨다 그랬죠.
직접 엄마가 아이의 입을 열고 밥을 넣은 경우도 있고, 엄마가 밥은 차려줬는데 먹은 행위는 누가 한 거고 아이가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봅시다. 피동 표현이는 파생적 피동은 능동사의 어간에 미주치가요.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 미주치고 이히리기.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에게 물렸다. 가만히 있는데 물리었다죠. 그러니까 리가 들어간 거죠. 통사적 피동은 능동사의 어간에 개에다 어디다가 결합된다. 이런 걸 우리는 통사적 피동은 문장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것과 관련되다.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되다. 써지다. 이런 식으로. 됐죠? 오른쪽 날개에서 보시면 피읍 받침 뒤에 피동 전미사 히를 쓰지 않는다. 별표 치시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 덮인 산야일까요? 눈 덮인 산야일까요? 여기다 적을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왜 밑에 게 맞죠? 피읍으로 끝냈을 때는 뭐를 쓰지 않는다? 피동 전미사 히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제가 눈덮이니까 이것처럼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피읍 받침이기 때문에 뭘 쓰지 않고요? 히를 쓰지 않고 뭐를 써야 됩니까? 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다음에 밑에 것도 별표 치실까요? 피동사에 피동 전미사 히를 붙여 피동사가 될 순 없다. 그래서 에어컨이 날개에 흰 듯이 팔린다가 아니라 돋친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동사에는 쓸 수가 없다. 자, 탈행동적 피동도 별표 치시고요. 개에 되다가 밑줄 칠게요. 개에 되다가 실제로 붙은 경우나 의미상 붙은 경우, 동작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거나 의식하기 어려운 경우, 밑줄. 이것을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한다. 자, 볼까요? 다행히 마음이 진정되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진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쩌다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가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날씨가 풀렸죠. 왜? 누구에게 의해서,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왜 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옷이 못에 찢겼다 별표예요. 이거는. 왜냐면 옷에 못에 찢겼다 그러니까 선생님 찢긴 게 못 때문이잖아요. 못이 찢은 적이 없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옷이 못에 찢긴 거죠. 근데 이 문장만 보면 왠지 못이 찢었다는 느낌이 확 들어버리니까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문장 자체는 그대로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탈행동적 피동까지 보셨고요. 피동의 남용입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중피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피동. 바라보고 생각되어진다.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바보라고. 이게 왜 잘못되었을까요? 보세요. 되어지다 동그라미. 개지다와 같이 뭐가 된 겁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이중피동이다. 바보라고 생각되어지다는 뭐가 되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된다로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름다워지게 된 게 아니라 아름다워지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잘해요. 피동사에 뭐가 결합된 경우? 어지다가 결합된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구테타라고 보여진다. 얘는요. 원래는 뭐 플러스 뭐가 된 거죠? 보다에다가 뭐가 왔죠? 이가 왔죠. 거기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어디다가 왔으니까 무엇과? 전미사, 피동 전미사와 뭐? 통사적 피동이 두 번이 만난 거죠. 그래서 이중 피동으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밑에도 풀려지지 않는다는 뭐가 된 겁니까? 풀리어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도 있고 어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피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오른쪽 날개 보면은 받아들여지다, 알려지다, 밝혀지다니 요거 있죠. 박스 돌리시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만 해봅시다. 알려지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가 돼요? 받아들여지다니까 어디다도 있고 이도 있죠 분명히. 여기는요 알리어지다니까 리도 있고 어디다도 있죠. 그러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이중 피동으로 분명히 보이죠. 잘 보세요. 받아들이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니까 여기에 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전미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잖아 받아들이는 거. 그럼 사동전미사와 피동의 무슨 통사적 피동이니까 이중 피동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럼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알리는 것도 누가 알리는 거예요? 내가 알리는 거죠. 그때 이때 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리기 중에서. 그 다음에 어디다는 통사적 피동이죠. 그러니까 이중 피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문장들은.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해리기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보여진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당해버린 거잖아요. 이때 이는. 그러니까 피동전미사 이와 통사적 피동 두 개가 왔으니까 이중 피동이라서 얘는 보인다로 고쳐야 된다라면 얘는 사동과 피동이 만났으니까 이중 피동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 맞고요. 알려지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얘는요 그러면 이중 피동일까요? 아니면 잘된 문장일까요? 이거는 뭐 풀어서 뭡니까? 밝히어지다죠. 어디다도 있고 히도 있죠 분명히. 이 문장은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밝혀야 돼요? 내가 밝히니까 이게 히는 사동전미사가 되는 거죠. 얘는 통사적 피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동과 피동이 만났으니까 이중 피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밝혀진다가 맞습니다. 이해되죠? 그게 오른쪽 날개에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셔서 피동의 남용까지 했고요. 다섯 번째 피동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당하다 밑줄. 당하다 받다의 경우 의미는 피동이나 형태상 능동이므로 피동이 아니다. 밑줄 치시고요. 봉변을 당하다, 훈련을 받다. 형태상 능동이니까 피동이 아닙니다. 당하다 받다가 전미사일 때는 피동사가 된다. 거부 당하다, 무시 당하다, 의심 받다, 사랑 받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 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졌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이중 피동일까요? 아닐까요? 이중 피동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죠? 환해지다는 뭐죠? 환해지 플러스 어지다가 된 거죠. 피동이 아니죠 얘는. 그쵸? 환해졌다가 되는 거잖아. 지 어지다 어졌다가 왔으니까. 없어졌다는요? 없어졌다는 뭐가 됩니까? 기본형이 없어지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이것도 졌다가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있습니까? 피동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중 피동 아니에요. 자, 주동과 사동 표현입니다. 주동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사동 위주로. 사동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히리기 우구추. 그 다음에 시키다 밑줄.
시키니까 직접 뭔가 시키는 거 맞죠? 통사적 사동문으로 뭐가 있습니까? 개하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자, 넓힌 게 누군가가 지금 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넓히다에다가 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동 전미사가 되는 거고요. 특수한 경우 별표 칩시다. 형태상으로는 분명히 사동인데 밑줄. 현대 국어에서는 사동사로 볼 수 없는 경우 밑줄. 분명히 사동인데 사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 집에도 소를 먹인다. 먹다에다가 이다가 온 거죠. 사동인데 얘는 뭐가 됩니까? 그때 먹이다는 이런 뜻이 뭘로 바뀐 거죠? 관용적 표현으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때 먹이다는 사육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 사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관용적 표현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영희는 철수를 바보로 하고 논리였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놀렸다의 뜻은 조롱하다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동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그냥 단어예요. 세 번째, 학교에서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었다죠. 그런데 이때 뜻은 뭐? 그치게 하다, 멈추게 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동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는 난리였다이지만 이때 날렸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 돈을 잃다 또는 탕진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관용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네 가지 먹이다, 놀렸다, 말렸다, 날렸다는 모두 뭐가 된다? 사동 표현이 없는 겁니다. 됐죠? 사동의 중의성, 모호성 아까 얘기했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직접사동과 간접사동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직접 그 주체가 행동할 수도 있고 주체가 시킨 건 맞지만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죠. 보세요. 친한 친구가 발레를 한다 그래서 신발을 사서 신겨주었다 이랬죠. 신겨주었죠 분명히.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는 내가 직접 신겨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직접사동이 되죠. 하나는 신발을 사고 가서 야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줬어. 내가 신어. 그래 고마워. 지가 신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과 간접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중사동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집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겠다. 김치전을 먹자고. 네, 해물도 좋고 파전도 좋은데 집에서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김치전 아닐까. 있는 김치 좀 약간 지금 묵은지는 아닌데 좀 신김치를 좋아해서 나는 시큼한 그 신김치 넣고 딱 거기에다가 맥주라든가 아니면 오늘 같은 날은 서울 막걸리 먹고 자면 되니까. 서울 막걸리, 장수 막걸리 이런 거. 왜 군산과 경쟁 상대라? 그래? 로이킴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동동주를 파는 데가 있으면 동동주를 먹고 싶은데 동동주 잘 안 팔더라고. 주정 가야 되니까. 요런 거 딱 가가지고 오늘은 딱 먹기 좋은 날인데 게다가 김치전을 딱 찢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 막 구우면 간장에다가 깨 넣고 그 다음에 뭐 넣고 약간 그 참기름을 딱 떨어뜨리고 싹 저은 다음에 그건 이제 뭐에 따라서 자기의 식성에 따라서 매콤한 고추를 이렇게 썰어 넣는 사람도 있는데 난 그거 안 좋아하고 딱 하면 김치 이렇게 딱 하면 김치가 싹 에스라스하게 매달려 있잖아. 그거 싹 말아가지고 그냥 톡 찍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딱 먹으면 시큼하고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한 그 맛 그런 게 딱 나타나잖아. 먹으면서 배 한번 똥똥똥 도둑보면서 밤에 오늘은 뭐 좀 먹어야 되겠다. 계속 이게 땡기네. 아니 먹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묘사를 잘하면 되지. 사실적 묘사를. 그쵸. 거기다가 또 맛있는 건 뭐냐면 원래 이 전을 먹을 때는 뭐도 있으면 좋냐면 두부김치. 두부김치를 먹으면 은근히 이게 또 조화가 잘 돼. 이게 은근히 돼. 요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날 저녁에는 이 전이 안 되면 매콤한 김치 돼지찌개 있잖아. 돼지를 이 소금같이 송송송 썰어가지고 김치 넣고 그러면 이게 딱 건져 먹을 때 딱 먹으면 이 뒤에 그 비계와 껍데기와 살이 물컹하고 씹히면서 그냥 쫀득한 느낌. 요런 것도 괜찮거든. 근데 전이 제일 맛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전이지. 여러분들도 가서 집에 가서 드세요. 이렇게 약 올려야지. 자, 이중사동입니다. 지금 속으로는 머릿속에 지금 전이 막 떠돌아 다녀서 이중사동. 자, 일부 밑줄 칠까요? 일부 자동사는 두 개의 사동 전미사가 연속된 이유가 붙어 사동사가 되기도 한다. 잘 보세요. 어머니가 아이를 재운다가 뭐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아이를 재운다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기본형이 뭐죠? 자다죠. 맞죠? 자다에다가 뭐가 붙죠? 우가 붙어서. 아니, 이가 먼저 붙죠. 그러니까 재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우 플러스 니은다가 붙는 거죠. 그러면 이도 있고 우도 있죠 지금. 그럼 사동전미사 몇 개? 두 개. 그래도 이거는 그러면은 사동전미사가 두 개 붙었으니까 이중사동이니까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사동전미사가 두 개 붙어도 되는 겁니다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태우다는 뭐? 불태워라죠. 불태워라는 뭐가 되는 거죠? 태우다가 되니까 기본형은 타다죠. 타다에다가 뭐가 오고 이가 오고 우가 오고 다가 오면 태우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뭐가 있다? 이와 우라는 사동 두 개가 있다. 이래도 이거는 뭐다?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채웠다. 채웠다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기본형이 채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차 플러스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다지만 채우다, 채우고 채우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동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근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동 표현은 뭐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활용이 가능하죠 지금. 됐죠?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과도한 사동 접사입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사동 표현의 남용 별표 치시고요. 그렇게 쓰시기 바라요. 출제 가능성 높답니다. 이거.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어법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매인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목매인이 아니라 목맨 소리입니다. 가슴을 설레이며가 아니라 설레며. 깜짝 놀랬잖아가 아니라 놀랐잖아. 끼어들기가 아니라 끼어들기입니다. 결혼할 뜻을 내비쳤다가 아니라 내비쳤다. 난로의 손을 대였다가 아니라 대었다. 담배 냄새가 옷에 배였다가 아니라 배었다. 물에 손을 담궜다가 아니라 담갔다. 이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맑게 개인 날씨가 아닙니다. 맑게 갠 날씨입니다. 거리를 헤매이는 게 아니라 헤매며. 그가 한 말을 되뇌었다가 아니라 되뇌었다. 자, 두 번째, 하다를 쓰는 곳에 시키다를 쓴 경우도 안 됩니다. 내가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줄게 아닙니다. 하나를 놓고 말이 되냐를 보시면 돼요. 내가 친구 소개 한 명 해줄게 돼요 안 돼요? 내가 친구 소개 한 명 소개해줄게 돼요 안 돼요? 하다 되죠. 그러니까 시키다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벽에 가구를 고정시켜 놓는, 고정해 놓는 거죠. 고정하다란 말이 있으니까 고정해 놓아야 되고요. 그 점이 사건을 이야기한 원인이 되는 거죠. 이야기하다니까. 잡상인 출입을 금지하다란 말이 있으니까 금지시키지 말고요. 금지하기로 했다. 돈을 은행에 입금하다니까 입금시키는 게 아니라 입금한다. 지출을 경감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멋멋도록 하다.
이거는 능동 표현으로 고쳐야 합니다. 자, 예를 들까요?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보였나요? 지금 도록 하겠습니다죠. 도록 하다가 나왔죠. 그럼 능동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직접 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로 고치시는 거예요. 같이 그곳에 가도록 하시죠. 아유, 도록 하다죠. 고치면요, 도록 같이 그곳에 가죠. 또는 높임 대상이면 가시죠. 이 정도 됐죠? 능동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표현. 시간 표현은 무슨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at, 현재, 니은, 는다. 미래,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지금 시제에서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작상이라는 게 있죠. 진행상과 완료상. 됐죠?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는 분명히 시제의 모양은 과거와 미래에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쓰일 수도 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닌 경우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보세요. at과 ot은 분명히 과거 시제죠. 너 내일 나한테 죽었어 그랬죠. 그러면 시제는 과거 시제 ot이 있지만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 at과ot, get 분명히 앞에 이론할 때 중요하다고 꼭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지금 나온 게 시제에서 보시면 과거 시제 at, ot 사용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시제 동사에다가 현재 시제 선어말럼이 니은 는다를 붙인다라는 것. 됐죠? 미래 시제 선어말럼이 get을 쓰지만 뭐도 있다? get에는 그것만 잠깐 볼까요?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인 시제. 여러분 사건시는 항상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아무 때나 일어날 수가 있죠. 바라 시제는 늘 언제를 바라 시제로 잡아야 되죠? 현재. 그래서 바라 시제보다 사건 시가 앞서 있으면 무슨 시제가 되는 거죠? 과거 시제. 바라 시와 사건 시가 동일하면 현재 시제. 바라 시가 뭐보다 앞서 있으면 사건보다 앞서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미래 시제죠. 말은 지금 하고 있지만 사건은 나중에 벌어질 거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게 바라와 사건이라는 거고요. 자, 사건 시가 바라 시보다 나중에인 시제입니다. 선어말어미 get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단순한 추측을 나타내는 거고요. 니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추측합니다. 어서 가자 학교에 늦겠다. 세 번째 가능성 동그라미, 능력 동그라미. 이럴 때는 현재의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니? get은 분명히 뭐지만 미래 시제로 쓰이지만 현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완곡 표현도 있죠. 야, 그러면 좀 닫아도 되겠니? 이런 식으로. 이거 시제가 아니라 좀 닫아줬으면 한다라는 말이고요. 강조의 표현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야, 우리가 올해 말이야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식으로 강조의 표현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동작상, 완료와 진행상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다음에 보시면 문장의 종결 표현입니다. 의문문. 여러분 의문문을 좀 잘 봅시다. 의문문은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이라는 게 있죠. 설명 의문문은 뭐가 있습니까? 뭔가를 질문하면 반드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로 판정 의문문은 뭐가 되는 겁니까? yes 또는 no라는 단순한 대답을 요구하는 거고, 수사 의문문은 뭐가 되는 거죠? 대답은 할 필요 없지만 뭐가 있다? 강조의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예요?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이게 무슨 의문문이에요? 분명 질문했으니까 뭐가 돼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설명 의문문. 자, 그러면 돈 있어? 네. 아니요. 이것만 있어도 되죠. 이거는 무슨 의문문? 판정 의문문. 내가 그걸 못하겠니? 이거는 대답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뭐 하는 겁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수사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김치찌개 먹을 수 있니 오늘? 오늘 김치전 먹을 수 있어? 네. or no. 무슨 의문문? 판정 의문문이 되겠죠. 자꾸 이 말을 해야 땡겨. 맛없으니까 먹지 말고 나는 맛있으니까 쫙 찢어서 젓가락으로 싹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먹을 거야. 아, 맛있겠다. 됐죠? 자, 명령문은 오른쪽 날개 잠깐 보실까요?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이 있습니다. 직접 명령은 뭐가 있습니까? 아라, 어라와 결합할 수 있고요. 간접 명령문은요, 라랑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거 박스 돌리고 별표 쳐 넣읍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장의 부정 표현에서 부정문의 중의성 정도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중의성은 뭐가 생깁니까? 친구 10명이 아직 다 안 왔다. 안 왔다라는 안 부정 때문에 생긴 일들이죠.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10명 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7명만 오고 3명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안 부정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된다? 중의적 표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예문들이 다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부정과 못 부정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안 부정은 무슨 부정입니까? 내가 모든 게 있는데 스스로 판단해서 안 하는 게 안 부정이죠. 그래서 무슨 부정이다? 의지 부정.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고, 못 부정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부정이다? 능력 부정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남자친구를 안 사귀는 거예요? 못 사귀는 거예요? 못 사귀는 겁니다. 능력 부족입니다. 됐죠? 봄인데 겨울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사귀겠어? 지금 밖에 나가보면 다들 저번 시간에지만 산들산들 봄바람이 나는 그 꽃무늬들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그레이, 블랙, 레드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 등등. 자, 기출족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족보 몇 가지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높임법부터입니다. 자, 어법상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입학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축하합니다도 맞고 축하드립니다도 둘 다 맞는 겁니다. 2번 왜 틀렸을까요? 고객님, 주문하신 물건이 나오셨습니다. 물건이 우리보다 높아버렸죠. 어떻게 고칠까요? 주문하신 물건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어른들이 묻자 안절부절 못하며 아닙니다. 안절부절은 무엇과? 부정과 연결해야 하는 거죠. 안절부절 못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4번은요.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있으시는 게 되는 거죠. 왜? 간접 높임을 사용해야 되니까. 2번 기억 디귿의 밑줄친 부분을 높이고 있는 인물은 누구냐 이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신다. 돕다에다가 시가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돕다에다가 기본형은 돕다죠. 거기다가 뭐가 들어간 겁니까? 우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시가 들어갔으니까 주체 높임이 되는 거네요. 됐죠? 그러면 누가 도운 거죠? 할아버지인 주체가 도운 거죠. 뒤에는요, 형님이 선생님을 모시고 왔다. 온 사람이 형님이죠. 누구를? 선생님을 모시고니까 데리고 대신에 뭘로 높인 겁니까? 모시고로 높였으니까 객체 높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높임의 대상은 객체인 선생님이 되고요. 할머니, 아버지가 고모에게 전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압존법입니다. 들으셨어요가 아니죠. 들었어요니까 누가 높인 겁니까? 할머니를 높여서 아버지를 낮춰버린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죠? 4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간접 높임이란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많으시다처럼 높여야 할 대상이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과 같이 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믿고 있는 대상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간접 높임을 괄호칩시다.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나침 높임법의 사용이죠. 그럴 경우에는 뭐가 생긴다? 언어 생활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 적절한 예를 찾으라는 겁니다. 과장님, 여쭈어 볼 게 있어요. 어떻게 돼요? 여쭈어는 뭘 물어볼 거를 높인 거죠. 지금 무슨 높임입니까? 객체 높임입니다. 2번, 나도 그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어. 주다 대신에 드렸다로 고쳤으니까 객체 높임이죠. 즉 서술 주체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객체 높임이지 지나치게 과도한 높임법의 사용은 아니고요. 3번,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지금 교무실로 오시래. 뭘로? 오라고 하셔로 고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과도한 높임이 아니죠. 그런데 4번, 손님 사용 중에 불편한 점이 계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직접 높임이 된 거죠. 어떻게 고칠까요?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계시면 직접 높이면 안 됩니다. 있으시면으로 고치는 거. 과도하게 지나치게 직접 높여버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옷을 높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옷이 나오셨습니다. 옷이 얼마나 높으길래 도대체 나보다 높아서 나오시는 거야. 4번,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지위에 따른 단어의 쓰임이 다른 문장입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밥 드시래요. 뭐지 이 문장은 도대체? 이거 고쳐볼까요? 할아버지, 어머니가 진지 잡수시래요. 이래야 되죠. 두 개나 틀렸네. 앞준법 사용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2번, 참 오랜만이네. 자네 선친께서는 편안하신가? 이거 맞아 보여요. 선친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냥 단순간에 그냥 아버지 아니 어제 직장 아니야 넌 돌아가셔야 돼 선친 이래야 되는 거죠. 뭐로 고치셔야 됩니까? 부친께서는 편안하신가?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누추한 우리 집을 몸소 찾아주셨다. 맞죠? 분명히 높으니까 깨서 고치는 거 맞고요. 찾아왔다 대신에 주셨다 됐고요. 의시를 넣었죠. 서술어에서도.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요. 선생님, 저희를 가르치느라 대단히 수고는 윗사람이 누구에게? 아랫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또는 애를 쓰셨습니다. 이 정도가 괜찮겠죠? 왜냐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선생님 그래서 애를 쓰셨습니다. 이 정도로 고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인사할 때 뭐라 했습니까? 차렷, 반장이죠. 차렷, 선생님께 경례하면 뭐라고 해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1교시 시작하자마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써요?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희한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썼습니다. 옛날에. 그거 욕먹을 짓이죠. 오냐 고생해라 이런 뜻이죠. 보통은 뭐합니까? 차라리 격려하면 뭐라고 해요? 끝났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겠죠. 아니면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나요? 인사해요? 요즘에 인사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인사했어요? 반장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건 기억 안 나고? 차렷 경례 빨리 가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때는 뭐라고 했지? 수고하셨습니다 썼던 것 같은데. 5번 봅시다. 다음 중에서 경어법이 바르게 사용된 것은 그랬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아니죠. 주례 선생님은 높은 것일 수 있지만 말씀을 높여야 되니까 간접 높임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계시는 게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 들어가신 분은 여자분이신데요. 정답 2번이죠. 3번, 과장님, 부장님께서 오시랍니다. 회사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앞준법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치는 게 맞죠? 오시라고 합니다. 하시라고 합니다. 높이는 게 맞습니다. 영희야, 할아버지께서 주는, 할아버지께서까지는 잘 맞았는데 주는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주시는 걸 받아오너라.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6번, 밑줄친 부분의 간접 높임의 올바른 이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국어의 높임법에는 직접 높임 밑줄 1번이라고 하고요. 간접 높임 밑줄 2번. 두 가지가 있다. 간접 높임이란 높임을 받는 대상과 관련된 말을 높임 밑줄 치시고요. 높임을 받는 대상과 관련된 말을 높임으로써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높이는 것, 이거는 뭐죠?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높이는 건 직접 높임이 되는 거겠죠. 자, 한번 봅시다. 과장님 외출 중이십니다. 이건 그냥 높임입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아니고 그냥 높이는 거고요. 그분은 따님 동그라미 치시고요.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분과 관련된 따님을 높이는 거니까 직접 높여야 돼요? 간접 높여야 돼요? 간접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계시는 게 아니라 있으십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3번 어르신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잡수세요. 잡수 뭐가 되는 겁니까? 세요 맞아요? 틀려요? 먹다 대신에 뭐가 되는 겁니까? 잡수시달가 되는 거죠. 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잡수세요. 먹다 대신에 높인 겁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정답은 뭐? 4번이 되겠네요. 근데 왜 잡수세요는 맞는 말인데 정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이거 직접 높임이죠. 어르신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주체 높임이 된 거잖아요. 잡수시는 대상이 어르신이잖아요. 간접 높임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체 높임이지. 할아버지, 그 정답은 4번이고요. 아버님, 할아버님께서 오시랍니다. 앞존법의 관계 물어본 겁니다. 아버님, 할아버님께서 오시랍니다. 앞존법이죠, 지금. 7번 문제. 높임의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제야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댁에 가시는 거죠. 당신은 제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르시지 않는군요. 말씀은 높임과 낮춤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잘못된 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생전에 당신께서 가장 아끼던 벼루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신은 뭡니까? 세아라 생전에 당신이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되겠죠. 그러면 3인칭 존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아끼던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이것도 높여야 되는 거죠. 아끼시던 벼루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과 관련된 걸 높여야 되니까 의시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끼시던 벼루가 되는 겁니다. 4번 우리 사장님께서 뵙기를 청한 이유는 고견을 듣기 밑줄 치고요. 사장님께서 밑줄 치시고요. 그럼 사장님께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께서 듣기가 아니라 들으시기 위함입니다로 고치셔야 되는 거죠. 사장을 높였으니까 사장의 뭐 간접 듣는 거니까 간접이죠. 귀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들으시기 위함입니다로 고치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빠르게 나갈 거니까 이번 웬만하면 4월 중으로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기출문제 우리 3년간의 기출문제는 대체적으로 뭘 풀 거냐면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 세 개를 위주로 9급, 7급 모두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근데 모두 풀 시간이 없을 거예요.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제외하더라도 최대한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은 우리가 기출문제에 해서 이제 최근의 경향이 이렇다라는 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